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자율신경계의 민감도가 향상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안녕하세요. 인생은 한방 이가원입니다. 오늘은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성이라는 것이 검사를 했을 때 기질적 질환이 없는데 상복부의 통통이나 속쓰림, 그리고 조기 팽만감, 조기 만복감 등이 드는 증상들이 6개월 전에 시작해서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검사상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식후에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해당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분들은 대부분 위나 십이지장의 운동장애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음식물이나 가스 배출 등의 지연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콜레시스토키닌이라는 호르몬이 소화를 돕는데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 분비에 장애가 생겨서 소화관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위산 분비에도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신다던가 같은 위장의 운동에도 조금 더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소화불량증을 겪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인데요. 위장기관 자체가 자율신경계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지나칠 수 없는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나 환경 변화가 생겼을 때 자율신경계가 부정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화관 자체의 민감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해주시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분들만 해도 증상이 계속 지속되시다 보면 검사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내가 큰 병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막상 와서 진단을 받으시고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는 증상이고 큰 병이 아니다라고 진단을 받으시게 되면 진단 받으시는 것만으로도 좀 안심이 되고 증상이 나아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시는 음식의 일지를 작성해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증상이 조금 심해지는지를 스스로 기록해보고 그 음식의 섭취를 줄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알려진 빨리 먹는다거나 늦게 먹는다거나 불규칙하게 드시는 식습관 자체를 교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커피나 유제품 등이 소화불량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음식들인데요. 이런 음식들의 섭취를 조금 자제해 주시는 편이 좋으십니다. 반면에 한의학적으로 생강은 조기 포만감 등에 도움이 되는 음식인데요. 생강이 포함된 음식을 드셔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습관 교정에도 증상의 완화나 변화가 없으시다면 약물 치료나 정신과적 치료도 병행해 보시는 것이 좋으십니다. 일반적으로 4주 정도의 치료를 권장드리고 있고요. 한의학에서는 비위라고 해서 위장기관 자체를 총체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흉추 5에서 8번 교감신경절이 소화기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연구 논문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으로 침, 구황치료, 또 흉추 다혈근 옆 부분으로 약침 치료를 병행하시게 되면 굉장히 호전이 많이 되시는 환자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한의 표준 임상 진료 지침에 따르면 성인의 경우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 침뜸, 부항 등의 복합 치료를 권장드리고 있고요. 당장 증상이 너무 힘드실 경우에는 양약과 병용해서 치료를 하는 것을 높은 권고 등급으로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한약 복용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 4주 이상의 복용을 권고드리고 있고요. 증상 개선을 위해서 한약 처방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경우에 작년부터 건강보험으로 한약을 드셔보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오랫동안 증상이 있는데 고민만 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 받아보시고 한약 처방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할 만큼의 치명적인 질환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의 퀄리티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불편하실 때마다 소화제만 복용하시지 마시고 내원하셔서 근본적으로 원인을 찾고 한약 복용, 침치료, 복합치료 등을 통해서 만성적으로 있으셨던 불편감을 해소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은 한방 이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